봅시다. 교재 142페이지고요. 지금부터 볼 모든 내용은 거의 새로운 거는 없을 거예요. 새로운 거는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우리 이렇게 더 이상 복습하지는 않을게.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2차 분식을 풀래요.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식이 덮을 때, 영이 덮을 때 우리 얘는 얘 정도는 공식화하자라고는 했었어. 그지? 식이 덮으면 사이니까 영이 덮으면 사이니까. 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기억했던 것 같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뭐 하는 수밖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긴 했었어. 그럼 딱 이 내용들만 바탕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새로운 건 없어요. 일단 34번 문제고요. 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랑의 차이점은 얘는 x의 범위를 얘만 고려해야 되나 봐. 모든 x를 다루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저 영역에서만 볼 거고, 그랬을 때 얘는 무조건 x축으로부터 위로 그려줘야 되는 a인가 봐. 근데 뭐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 쌤이 아무리 뭐 방향을 제시해 줘도 너네가 생각해야 되거든. 적어도 모든 x를 다루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 얘를 뭔가 표시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x축을 이렇게 나타내볼 거고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영역까지는 한번 표시는 해볼게요. 이 영역에서만큼은 2차 함수가 무조건 x축보다 위로 그려져야 하나 봐. 근데 그렇다고 얘가 아무런 규칙 없게 그려지는 문제 같지는 않거든. 적어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 우리가 2차 함수 파트에서부터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두 자리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뭐의 정보를 알려준 표현이야? 어떤 정보? 어떤 정보? 축의 정보.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통해서 얼마입니까? 2죠. 그러면 적어도 꼭지점이 이 위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디만 집중해서 봤을 때 마일과 3만 집중해서 봤을 때 무조건 0보다 위로 그려져야 된답니다. 그럼 너네가 판단해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 거 맞니? 충분히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다가 뭔가 여기 라인에서 접해도 될까? 접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 영역에서 등호는 없거든.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는 될까? 절대 안 되죠. 이 영역에서는 무조건 x축보다 위로 그려줘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 문제는 정확하게 뭡니까?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참 많아. 누군가는 판별식을 쓰고 싶겠지. 그래도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아이디어로 가도 되고, 누군가는 꼭지점을 y좌표로 구한다면 쌤은 걔가 0보다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싶겠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 때에 따라서 함수값을 쓸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것 뿐이에요. 근데 쌤이 그냥 판별식으로 갈게요. b'의 제곱은 마이너스 h죠.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해석인 것 같다. 넘어오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1, 2에 1, 3 요렇게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1, 2a 마이너스 4. 식이 더 크는 관계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넘어가도 되죠? 네, 그 다음은 우리 아까 앞에서 해석 문제인데 안 하고 넘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13번으로 가볼 거예요.
34번 넘어가도 되죠? 괜찮은 거죠? 네, 1013번 갈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역으로 해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역으로 해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fx라는 걸 그래도 예측을 해야 ex에 대한 정보를 풀던 말던 하겠죠. fx, 왜냐면 fex라는 의미를 이제는 좀 알걸? 근데 이제 합성이라는 개념도 알잖아. fx 자리 대신에 그냥 ex라는 거를 뭐 넣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 그러니까 fx라는 뼈대가 나오기는 해야 돼. 얘들아, 너네가 판단해 볼래? 얘를 근으로 받는 fx라는 식이 조금 예측이 되나요? 쟤를 해로 갖는 fx라는 수식이 해석이 되나요? 적어도 x축보다 내려오는 더 아래에 있는 영역이 사이에 끼는 범위로 주어지려면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래로 블록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위로 블록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보다 작은 영역이 얘네 사이드 영역으로 생기고 얘네 사이에 끼는 영역으로 생겼어. 그럼 적어도 해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얘를 알려준 거고 0보다 작은 영역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것은 x축하고의 교점의 좌표까지도 알려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석이 됐으면 fx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초보자에게서는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겠다는 거 정도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거 붙여주면 되겠지. 이게 fx가 나온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문제를 뭘 풀랍니까? f2x가 0보다 작은 거 풀랍니다. 그럼 x자리 대신에 2x를 넣어주면요. 2x 더하기 1과 2x 마이너스 4가 되어서 0보다 작다는 거에 해석이 되겠다. 어차피 a는 양수였어요. 양변 날려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럼 근이 되는 입장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2라는 입장이었거든. 근데 어차피 0이 더 큰 케이스니까 답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답안이 되겠죠. 요 정도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이긴 할 텐데 그냥 가장 좋은 풀이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일단 절대값이 보인다. 뭔가 우리가 그림으로 훈련해왔던 모양 같지는 않아. 절대값을 하나로만 갖는 함수의 모양도 아니고요. 절대값 2개짜리인 1차 부등식 모양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모양이기는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x의 범위를 나눠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0 이상일 때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데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싫었는데 이렇게 써야 되네. 그냥 이렇게 끝까지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습니다. 그럼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풀고 있기 때문에 영역 안에서의 답을 찾아야 하므로 첫 번째가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0 이상의 2보다 작다라는 답안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되니 x 더하기 2, x 빼기 1이 0보다 작대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음으로 원하는 답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보니 둘의 합집합으로 답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기는 하겠다. 얘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세요. 이 함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함수라서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 한 번쯤은 보세요.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생긴 함수라는 거는 알 거야. 그렇다는 것은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우리가 느낌은 있을 거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거죠. x가 0 이상에서 보겠다는 것은 오른쪽 영역을 보겠다라는 해석이잖아. 오른쪽 영역만 볼 건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그래프래요.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였다라는 해석? 2분의 1이었다라는 해석도 되는 거겠지? 추계방정식 잡으세요.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었으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였을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0보다 큰 영역만 얻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생겨야 돼. 그렇다는 것은 더하기 2와 빼기 1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이번에도 그립시다. 왼쪽 영역만 그리는 상황인데 x축과 만났던 게 마이너스 2와 일단은 1이었대요.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겼나 봐. 얘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x가 0일 때에 함수값의 결과값이 둘 다 마이너스 2인 건 동일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따라서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차함수가 0보다 작은 거 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영역은요 지금 사이에 끼는 영역이라고 보여주는 것도 맞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고. 맞겠죠? 넘어갑니다. 지금 체크하는 거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번, 16번 푸시고요. 20번 푸시고요. 네, 일단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020번만 같이 하고 뒤에 거 진도 더 나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네 대칭 이동할 때, 대칭 이동이라는 거 공부 2에서 배울 때 대칭성 배웠잖아. 그죠? 절대값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 정리가 한 번은 너네가 했었을 거야. 어떤 함수 수식이?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다. x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 y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 fx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 이걸 3번으로 쓸까?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 번쯤은 너네가 들었을 거야. 대칭성에 대해서 배웠잖아.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거 배웠죠. 원점 대칭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이 그래프 어떻게 처리하죠? x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 이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x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 내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아? 사실 우리 아까 빼기 이겼던 거 같은데 요 그래프 있지? 요 그래프 사실 몇 번 버전이에요? 첫 번째 거 버전이에요. 첫
첫 번째 거 버전이에요. 왜? 그냥 x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은 서로 같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 알잖아. 그럼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는 거야? f는 x에 관한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맞는데 그 모든 x가 지금 절대값 x로 처리되고 있죠. 이런 모양의 꼴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한 번만 더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는 맞잖아. 그러면서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생겼던 거는 맞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따졌을 때 이렇게 그려졌던 것 같아.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건 이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겠지. 그지? x 자리 대신에 뭐가 빠져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x를 이제 대입하는 수식이 되긴 할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뭐 얘기하는 대칭성?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할 때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죠. 따라서 얘는 그냥 이거 가지고 대칭 이동시켰으면 끝이었어요. 0보다 작은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그래서 x에 대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뭡니까? x가 0보다 큰 영역을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도 같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y에 있어요. 그럼 y가 양수인 영역은 사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y가 음수인 영역은 뭐야? 마이너스 y는으로 빠질 거야.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는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있다고. 무슨 축에 대한 대칭? x축에 대한 대칭이겠죠. 따라서 얘는 y가 0보다 큰 영역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함으로써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싹 다 뭡니까? 절대값이 둘 다 있다라는 것은 풀마, 마풀, 마마를 다 따져야 되는 거 맞잖아. 둘 다 풀풀인 영역이 뭔지 알아? 1사분면 영역일 거야. 1사분면에 그려지는 함수의 영역일 거야. 그거를 풀마면 뭡니까? y축 대칭하라는 거고요. 마풀이면 뭡니까? x축 대칭하라는 거고요. 마이면 뭡니까? 원점 대칭하라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에 그려지는 영역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을 거예요.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근데 마지막은 이 함수 네 번째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fx라는 것 자체가 뭐 하고 있어? 절대값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마치 20번 문제처럼이야. 지금 얘도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좋은데 그건 너무 한계가 있고요.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런 형태잖아. 절대값 안에 하나의 수식이 들어있는 형태. 그지? 그래 이번에도 똑같아. 절대값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fx가 0보다 큰 영역이랑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이 다르게 뱉어져야 되나 봐. fx가 0보다 크면 얘 양수니까 그대로 뱉어지면 되겠고 음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달려서 뱉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것 a에 대한 뼈대를 먼저 그려볼게. 얘는 우리가 이미 알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 그지? 그럼 보세요.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거야.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래프가 0보다 큰 영역에서 그려져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이드 영역. 이 사이드 영역은 어떻게 빠집니까? 그대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읽어내도 괜찮다라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이야. 축보다 아래에 있는 저 볼록한 영역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싹 다 뭐해라? 마이너스를 달아서 그려라 라는 해석이야. 그럼 봐봐. 싹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달리겠다는 것은 절대값은 유지가 되면서 다 플러스로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fx라는 거를 그리되 얘가 음수인 부분을
뭐에 대해서 대칭하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다. fx가 0보다 아래로 그려지는 영역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게 될 거고 정확하게는 우리는 1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함수가 y는 3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위치한대. 그럼 y는 3보다 위에 위치하려면 x의 범위 얘를 구하는 미션인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 x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얘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얘는 뒤집어 올라간 그래프의 영역이 아니야. 즉 그냥 플러스했던 x제곱 빼기 1과 3이 만나는 그 x 값을 궁금해하는 게 이 포인트 둘인 거죠. 근데 이 포인트가 x가 클마 2로 되다 보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되는 건 동의할게요. 얘는 그래프, 적어도 이 그래프 정도는 그려야 해요. 얘는 그리고 판단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 네, 정리해보세요. 위에 1, 2, 3번을 정리는 해둬야 되는데 나중에 볼 때 제대로 보시고요. 4번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 유형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해판별, 근해분리 여기 파트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는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함수를 진짜 이해하기가 참 좋은 파트거든요. 이걸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아까와도 같은 그 모의고사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을 잡아갈지는 여기 단원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줄곧 배웠던 게 뭔지를 한번 쭉 정리는 해볼게. 선생님 실질적으로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3 때부터 2차 분류식, 2차 함수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x가 얼마일 때 y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함수값을 구한다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함수값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y절편에 대한 정보도 되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뭐 축이라는 거는 아는 문제가 뭐 이렇게 생기면 조건을 풀었던 것 같아. 이때는 솔직히 함수값으로 풀어도 문제 없거든. 꼭지점에 x절표가 처리가 됐다면 이 y절표는 0보다 큽니다 라는 걸로 함수값의 아이디어로 충분히 범위를 잡을 수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라는 거는 앞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배웠을까? 우리 추계방정식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죠. 3학년 때는 그래 3학년 때 잘 안 잡혔다라고 하더라도요, 고등과정에서는 이거 빼놓으면 문제를 거의 못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방정식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뼈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함수의 틀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 이제 등장한 게 판별식이라는 정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판별식은 아래로 블록이라는 그래프라는 걸로 봤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근계수라는 것도 함수에서 되게 많이 찾아요. 근계수라는 것도 함수에서 되게 많이 찾아요. 예를 들면요, 막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우리? x축하고의 관계가 막 이러하대요. 근데 축이에요. 뭐 x는 1로 생겼대요. 그때 알파나 베타를 구하시오 막 이런 거를 많이 봤었을 거라고.
충만하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뭐 둘의 가운데라는 걸 보통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수식의 근계수까지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합은 가운데 거의 두 배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 같긴 해. 중점에 구하는 공식 자체도 합을 나누기 2한 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합과 곱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쓸 거예요. 근계수라는 아이디어. 왜? 그래도 합이라는 보호를 알면 적어도 알파, 베타의 보호는 뭐 어떠할지, 곱에 대한 보호를 알면 알파, 베타에 대한 보호는 어떠할지 정도의 힌트는 얻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얘도 활용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소스는 저 5가지.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여기 유형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기 때문에 언제 뭘 쓰는지를 하나하나 다 외워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뭘 적용하면 좋을지는 계속 문제 보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이러합니다.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래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관계를 근의 판별이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이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이 말에는 숨겨진 게 있죠. 두 근의 부호가 판단이 되긴 했어. 그렇다는 것은 허근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두 근의 부호가 판단이 되긴 했어. 그럼 허수를 근으로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이 말이라는 거 표현 안에는 얘는 적어도 무조건 실근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거야.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이 2차식의 실근에 관한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서로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거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들. 그래서 근의 판별을 묻는 부호 정도만,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 라는 정도만 묻는 문제에서는 보통 판별식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0보다 클지, 0보다 크거나 같을지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결론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일 때는 보통 뭘 씁니까? 근계수라는 걸로 보호 결정을 했었죠. 왜냐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니까 합은 정확하게 0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곱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0보다 크다는 걸 얻을 수는 있는 거니까. 굳이 함수값이랑 추계방정식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함수값을 경계값으로 다룰 게 없어요. 함수값을 경계값으로 다룰 게 없어. 예를 들면 0일 때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 그걸 이용해도 좋기는 한데 그 정보가 사실 뭐예요? 곱정보잖아요. x에 0 대입하면 상수항자리 어차피 곱정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분의 추계방정식이 일단 뭐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겠기는 해. 근데 추계방정식을 다루는 거는 얘들의 개수를 다루는 과정인 거잖아. 그거 어차피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야? 합 관계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축방과 함수값이라는 정보보다는 두 분이 모두 다 양수일 때는 우리가 보통 분계수와 판별식을 가지고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럼 이걸 암기를 바탕으로 좀 가지기는 해야 하고, 그럼 실질적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판별식 한번 써보면 B'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까지 들어가면 2죠.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K 더하기 1, K-1이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K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는 거
나오겠구나. 곱정보까지 써주자면 k 더하기 1로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는 게 그냥 판별 문제로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모두 다 공통명령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적혀있는 1 이상이 되겠죠. 이해가 됐다면 뭘 사용하는지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고,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라. 두 군이 모두 다 음수래. 사용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인 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허근은 피해야 되니까. 두 군의 합은 이번에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두 군의 곱은 플러스겠죠? 두 군이 모두 다 음수일 때 곱은 플러스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 풀어가면 되고요. 체크해두세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판별식 굳이 안 쓰고 뭐만 사용합니까? 곱에 대한 정보로만 충분히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 위에 유형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외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부호가 다를 때는 곱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왜? 아래로 몰리는 그래프라고 가정해보면요. 곱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함수값이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는 함수값 가지고만 처리해도 충분히 괜찮거든. 그게 가장 좁은 범위일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은요, 무조건 뭐예요? 상수항 자리죠. 상수항 자리가 무조건 음수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얘는 뭡니까? 두 개의 곱정보고 곱이 0보다 작은 걸 활용함으로써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네 블랙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노력합시다.